어떤 분은요, 아기를 봐주신다고 유모차를 처음 끌게 되셨대요. 그런데 평소에 다니던 길이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험난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기가 깰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길을 걷는데 평소에 평탄하다고 느꼈던 길이 기울어져 있고 보도블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덜컹거리더래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던 길도 다른 시선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유모차를 처음 밀어본 이분처럼 평소에 평탄하게만 느껴졌던 길도 실제로는 울퉁불퉁하고 작은 장애물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와 주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길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에서 큰 배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3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버들 오션입니다. 시간이 멈춘 도시 벌써 절반에 달려왔는데요. 오늘 오션님은 첫 촬영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지난 촬영 동안 제가 아픈 바람에 촬영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에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이래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너무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자리를 제가 없는 동안 잘 채워주신 직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 시간이 멈춘 도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연화의 밤바다 오션님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소주제는 뭐죠, 오션님? 오늘의 소주제는 바로 동인천과 노인복지입니다. 인천연화가 그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 중에서 노인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3회의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와 어르신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인천연화에게 묻다입니다. 빠밤! 어떤 코너죠, 버들님? 첫 번째 코너는요. 오늘의 소주제와 관련해서 인천연화 멤버들이 사연을 작성해서 보내주셨어요. 인천연화가 동인천 곳곳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경로당을 방문하기도 했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사연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이디 지연님께서 남겨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23살 대학생 지연입니다. 제게 동인천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학교에서 현장 체험을 할 때면 꼭 동인천을 가곤 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선 동인천에 좀처럼 갈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방문할 일이 생겨서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 역시 동인천만의 조용하고 정겨운 분위기는 여전하더라고요. 다만 학창시절 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동인천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을 가든지 모두 소위 말하는 인스타 감성 카페, 감성 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참 아쉽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번에 동인천을 가보니 못 보던 예쁜 카페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에 저희 같은 어린 학생들은 좋겠지만 어르신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조금씩 변화하는 공간에 쉽게 적응하고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동인천에서 이 문제는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고 여러 사람의 만남이 함께 할 테니 긍정적일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지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션님, 저희 저번에 빨래터 카페 갔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 공간이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카페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 공간이 원래 빨래터였다고 하셨어요. 100년 전에. 맞아요. 근데 그 공간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되게 힘을 많이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오션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빨래터 카페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카페가 되게 숨겨진 공간에 비밀스럽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길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 갑자기 카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너무 숨겨진 공간을 발견한 그런 기쁜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
또 지역 역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이처럼 역사적 공간을 아예 허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삶을 한 겹 덧대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 아닐까요? 이 사연에서도 다양한 카페 거리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한 터라 인천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어색한 지역인데요. 특히 동인천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방문을 하던 곳이라 답사를 하면서도 주민분들이 걷는 거리를 기웃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몇 차례 더 방문하였을 때도 괜히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었죠. 저는 사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연세의 분들을 보면 괜히 말을 붙여보게 되고는 해요. 이번 답사를 하며 경로당 분들을 만났을 때나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물어볼 때 주민분들께서 친절히 대답해 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덥지는 않은지 에어컨 바람을 쐬고 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런 사소한 친절이 여러 번 겹쳐졌을 때 제가 비로소 동인천의 이방인이 아닌 동인천을 사랑하는 한 명의 방문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공간의 기억이 깃들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기분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뭉클한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쓴 사연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 본인 사연이셨군요. 네, 제가 쓴 걸 제가 읽으려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뭔가 그런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본인 사연이라 그런지 뭔가 긴장감도 느껴지면서 또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답사에서 만든 추억들도 새록새록 생각나고 버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또 버들님이 저한테 예전에도 해주셨던 말이 여기에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공간의 기억이 깃들 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라는 말을 버들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요. 혹시 동인천에서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번에 답사 때 인터뷰를 위해서 경로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연히 경로당 총무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따고 있었는데 다른 할아버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님이 저희를 소개할 때 인천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손녀딸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대답이 더 웃겼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예쁘다? 아쉽다. 할머니랑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쁘다는 뜻일까요? 모르겠네요. 왜냐면 총무님이 아름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어르신들의 센스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생각도 났겠어요. 맞아요. 또 곧 추석이잖아요. 버들님 집에 내려가시나요? 저희 할머니는 오매불망 저를 찾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사연 2개를 만나봤고요. 저희는 또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있는 27살 대학생 노랑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진로도 이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동인천은 저에게 익숙한 장소예요. 고등학교는 광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도원역 바로 앞 학교입니다. 도원역은 동인천과 한정거장 간격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금방이었죠. 동인천역 근처에 위치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가서 친구들과 당구와 탁구를 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 극장기인 애관극장에 가서 저렴하게 영화를 보기도 하였죠.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 동인천역 근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이처럼 동인천은 저한테 학창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또한 기억을 짚어보면 항상 동인천 북광장에는 어르신들, 특히 할아버지 분들께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땅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서서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노인 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고 동인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팟캐스트에서 진행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요. 인천연합 보이는 라디오의 게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2부 코너 2년 초대석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분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계시다고 하니 오늘의 소주제인 동인청과 노인복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전문성 있게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게스트 노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지금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27살 고학운영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사회복지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동인천 사회복지 팟캐스트에 출연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닉네임을 저희가 하나씩 정해왔잖아요. 닉네임이 노랑님이신데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랑이라고 닉네임을 지었는데 노인사랑을 줄여서 이렇게 짓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또 노인사랑이라 지었냐면 요즘 안 그래도 이 노인 혐오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세대들이 어르신들, 노인들을 좀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노인사랑, 줄여서 노랑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뜻인데요. 사회복지 전공이신 만큼 오늘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복지란 어떤 뜻인가요? 누구에게 향해지는 건지, 어떤 노약자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사회복지학과에서 복지는 이제 국민의 최저 또는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생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적 어떤 사회에 대한 적응과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제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쉽게 말해서 복지는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를 이제 협의의 사회복지, 그다음에 선별적 사회복지, 그다음에 자녀적 사회복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이 게을러서 개인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고 그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려운 개인들을 이제 사회적 취약층, 약자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한정지어서 불렀고 그들만 소극적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제 개인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사회적 취약층들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어떤 사회적 서비스나 어떤 재화나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즘 광의의 사회복지, 보편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입니다. 와, 이거 진짜 교수님이 오신 것처럼 전문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세한 사회복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 같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넓은 범위고 요즘에는 또 모든 국민한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편하고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제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명확한 진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와서 어르신들을 서포트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내가 어르신들하고 잘 맞는 성격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겠다라고요. 근데 요양원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게 다 봉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 사람에게만 어떤 혜택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양원에 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는 나에게조차도 어떤 이득이라는 어떤 보람이라는 혜택을 주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더 복지 쪽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나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도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일상생활 복지, 그다음에 경제적 복지, 그리고 주거복지, 건강의료복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요양원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의료복지에 제가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천직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연에서 동인천이라는 공간이 노랑님이 보시기에 노인들이 마땅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쉴 공간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노랑님께서 보는 동인천은 노인분들에게 어떤 공간인 것 같나요? 제 학창 시절 기억으로는 이제 동인천 하면은 뭔가 아날로그적 감성이 많이 묻어있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동인천역 어느 지역, 어느 카페, 식당을 가더라도 뭔가 간판 같은 게 2000년대 초중반 느낌의 감성이 많이 묻어있잖아요. 그리고 동인천 지역 주민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인천역 이제 북광장이나 동인천역 지하상가에서는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에 박스 한 장에 의지해서 박스를 덮고 자는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인천 하면은 뭔가 좀 아련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연 보면서 특히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할아버지 분들께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얼마 전에 경로당 인터뷰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할머님 분들은 꼭 집에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카페나 식당 굳이 밖에 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리에서 할아버님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특정 카페를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식당을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동인천에는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카페나 식당 같은데 노인분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제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외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노인 복지시설에는 이제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인천 지역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쉼터,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 수는 47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우리 인천 지역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의 어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수는 각각 1,550곳과 25곳에 불과합니다. 그것들만 보더라도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인천 지역의 노인 여가복지 시설의 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인천시는 노인문화센터의 확대나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과 같은 이제 노인 문화, 여가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지에 관련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인천연화는 노인분들 그리고 이동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임인데요. 그러면 노인분들께서 겪는 이동에 관한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하지 근력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십니다. 하지 근력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오래 서 계시거나 그러지 못하세요. 그리고 먼 거리 이동도 힘드시고 그 다음에 이동이 굉장히 느리십니다. 이제 이를 보행장애라고 하는데 이 어르신들께서 이 보행장애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 어르신이 초록불이 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하셔도 이제 빨간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횡단보도 중간쯤밖에 가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격이 급한 이제 운전자들 경우에는 경적을 울리거나 이러면 또 어르신들께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놀라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높은 계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버스 우리가 입구에 들어갈 때 계단 두세 계단 오르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요즘 버스들이 계단이 없는 버스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버스들은 계단이 없는 버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동에 관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기 동인천역만 가도 지하상가가 되게 많은데 지하상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지하상가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럼 어떤 노력이 가장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우리 세대가 노인 세대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친척, 이제 이웃집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과 더불어서 가장 큰 노인 문제 중 하나가 노인 고독사입니다. 노인 고독사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홀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노인 빈곤과 어떤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홀로 돌아가셔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집에서 이제 옆집 할머님이 요즘 도통 보이질 않는다. 이사 가신 것도 아닌데 옆집 할머님이 있는 곳에 뭔가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때서야 경찰이 와서 발견이 되시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가족, 친척, 이웃집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기울이고 우리 정부 측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같은 이 체계를 더욱더 잘 구축하고 개선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노인고독사와 같은 문제들이 없게 잘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이기도 하지만 우린 살면서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고 이게 나의 이웃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나의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다들 한 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홀로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현재도 많은 복지가 존재하지만 노인분들의 보행을 위해서도 더 다양한 복지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도 있으실까요? 현재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의 보행에 관해서는 다양한 복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행 보조 지팡이, 그리고 이제 실버카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이끄는 이제 유모차와 같은 보행 카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보행 복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의 지금 보행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도와드리는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생활지원사 분들께서 어르신들의 집에 가셔서 실내든 실외든 어르신들의 보행에 현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행이라는 게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종 복지 연구나 이제 생활지원사 파견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까 보행은 이제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저는 논의를 더 확장해서 보행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의 이동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교통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한해서는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지하철역에 가셔서 직접 가셔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시고 원하시는 장소 타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지하철역과 먼 거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어르신들 집 앞까지 콜택시나 어떤 정부의 차량 등을 이동을 시켜서 어르신들을 태우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지하철역이나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좀 제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 뭐 5%, 10%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보행만 생각해봤지 지하철역에 어떻게 가냐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사실 지하철에 갈 수 없으면 그런 복지 서비스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노인분들에게 동인천이란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노인들에게 동인천은 이제 편안한 내 집 같은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편한 공간보다는 편안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인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내 집 같은 공간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인천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시던 노인이라고 해서 차별이나 무시를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들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세대들은 우리의 노인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늘 신경 쓰는 것들이 식당을 갈 때 계단이 있는지, 단차가 있는지, 휠체어가 드나들기에는 공간이 넉넉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였을 때 어르신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자분들께서도 사용하기 더 쉬운 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사회복지 전공하고 계신 노랑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노랑님? 제가 학창시절 경험이 많았던 추억이 깃들었던 동인천과 그다음에 현재 제가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희 진로로 삼았던 이 사회복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랑님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동인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노랑님 보내드리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벌써 3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4회가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 오션님은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촬영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사실 긴장되고 떨릴 건 알았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번 회차까지 제가 참여를 못했잖아요. 이제서야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다음 4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멈춘 도시처럼 시간을 멈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버들님은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이 자리가 말이죠. 몇 번을 앉아도 긴장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번 회차보다는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뿌듯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슬슬 익숙해지고 있는데 다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네요. 저는 이제 익숙해지려나 하는데 이제 다음 회차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길들이 노인분들에게는 때로는 무겁고 험난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노인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시간이 멈춘 도시 동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버들 오션이었습니다. 안녕.